오늘은 바람기 많은 여자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국내 기혼 남녀 중 불륜 경험률은 24.2%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상당히 많은 남녀가 불륜에 빠진 경험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유독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유독 바람기 많은 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자주 하고 또 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람기 많은 여자들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조심성이 없고 게으른 편이다. 성실하지 않을수록 바람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언뜻 보면 성실성과 바람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은 바람기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특성, 성실성은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정해진 규범이나 규칙 등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와 본능 억제를 통해 바람을 피우면 안 되라는 규범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조심성이 없고 게으른 모습은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처도 잘 받는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예민성이 높다고 표현하는데요. 예민성이 높으면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발적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방어책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죠. 예민한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받으며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쉽게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민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없다는 느낌이 오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레 상대방과의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하니 방어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때문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셀카를 자주 잘 찍는다. 사람들이 셀카를 SNS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 타인에는 이성도 포함되어 있죠.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셀카를 자주 올립니다. 특히 자기 얼굴 정면 사진이 많죠.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의 외모가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정말 자기가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해도 말이죠. 그런데 토론토 대학의 다니엘 레 박사의 연구에서는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예쁜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다니엘 박사는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과 셀카를 잘 안 찍는 사람들을 분류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30%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내 얼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카를 자주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셀카를 자주 올리는 비율은 전체 포스팅 중 10%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셀카를 자주 올리는 것을 평범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한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타라 마샬 박사가 500여 명의 SNS 샅샅이 조사한 결과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터리 유독 자신의 몸 사진을 엄청 올렸다고 해요. 살 붙었다고 징징거리면서 타이즈 입은 전신샷을 올린다든지 근육이 커가는 모습을 마치 자기 자식이라고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 찍어 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그 중에는 샤워하다가 찍은 세미누드를 버젓이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즉 SNS에 자기 몸 자랑이 빼곡하다면 자기애가 넘치는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내 장점만 보면서 멋진 내 모습만 좋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들은 대부분 과시욕이 강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들은 내 연인이 나보다 못하다거나 나를 빛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도 해요. 네 번째, 혼자 해외여행을 자주 잘 다닌다. 한동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다시 사람들이 많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도 가족과 함께 1년에 1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곤 합니다. 특히 한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면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문화를 체험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면세점을 가기 위해서 등등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은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콜롬비아 대학의 루 교수는 해외로 교환학생을 떠날 예정인 215명의 남자를 모집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 개 풀게 한 후 각자 채점을 하도록 했어요. 왜 각자 채점을 하게 했냐고요? 사실 교수님이 낸 문제 중에는 참가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섞여 있었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였죠.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을 보낸 후 교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연락해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두 결과를 분석한 교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한 사람의 수가 여행 전에는 64명이었는데 여행을 떠난 후 6개월이 지나자 103명으로 무려 60%나 상승한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건 바로 도덕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뭔 도덕성이냐고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 머물게 되면 이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람들의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도 같이 유연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옳았던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확고했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조금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하기도 쉬워지고 바람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 죄책감도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 시차도 다르고 당장 날 알아보는 눈도 없는걸요? 잔다고 거짓말하고 클럽 가는 것도 친구들이랑 있다고 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쉽겠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 간다는 애인을 모두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는 것은 물론 더 뜨거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의심과 질투를 자주 한다.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쉽게 끌리는 사람일수록 의심과 질투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외려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투영 효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끌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오히려 죄 없는 애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나도 한눈 팔았지만 너도 그렇지 않냐는 마음인 거예요. 만약 정말 죄 없는 애인을 계속 의심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심하게 질투하는 애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섯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비싼 선물을 잘 사준다. 북경대 이민희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스스로 돈이 많다고 느끼면 연인이 있더라도 매력적인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많다고 생각할수록 상대적으로 현재 연인에 대한 매력을 덜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아깝다는 생각을 쉽게 하는 거죠. 이민미 박사는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연인에 대한 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가 연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오랜 연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막장 드라마의 내용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설정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람기 많은 여자들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기 많은 여자들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조심성이 없고 게으른 편이다. 두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처도 잘 받는다. 세 번째, 셀카를 자주 잘 찍는다. 네 번째, 혼자 해외여행을 자주 잘 다닌다. 다섯 번째, 의심과 질투를 자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비싼 선물을 잘 사준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헌팅이 실패하는 이유. 여자가 알려주는 여자의 진실. 헌팅 당한 그녀들의 속마음. 헌팅은 왜 실패하는 것일까? 요즘에는 여성의 마음을 분석해 헌팅의 기술을 연마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개의 헌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이 드나드는 사이트에 헌팅 당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한다. 그녀들의 고민은 대개 다음과 같다. 그녀들의 고민에 댓글을 달아두는 여자들도 대개는 이렇게 답변해주곤 한다. 사실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시간을 청할 때 여자들의 머릿속엔 여자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 이 남자 뭐야? 순 바람둥이 잡놈 아냐? 하며 경계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알고 보면 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은근한 즐거운 말이다. 하지만 일단 헌팅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갖는 가장 큰 마음은 경계이다. 길에서 보이는 것은 겉모습이 다일 텐데 그것만으로도 여자에게 다가가 일종의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남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의 개인차와 헌팅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남자의 성격, 성향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 목미. 여자들은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넬 때, 즉 헌팅하는 남자에 대해 이런 인상을 갖기 쉽다. 여자의 겉모습이 다인 사람. 데이트 상대를 만날 때 여자의 내면, 성격, 배경보다는 외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남자들에게 몸서리친다. 세상에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널렸기 때문에 언제든 더 예쁜 여자를 찾아 한눈을 팔거나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외적인 면보다 그 여자만이 갖고 있는 내면적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끌린다. 여자가 외모만 밝히는 남자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자는 다 외모만 밝히나요? 제가 연애하면서 본 남자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절대로 외모만 보거나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고 연애나 이런 걸 좋아하면 주위에 몇몇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이쁘기만 하면 좋아하고 단세포들이라고. 그리고 여자가 똑똑하면 싫어한다고. 저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본 남자들은 안 그랬어요. 외모가 이쁘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여자들처럼 우리도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랑 가치관이나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듯이 남자들도 그렇던데요.
여자분은 남자들이 외모만 밝히는 단순한 짐승은 아니다는 명제를 사실로 믿고 싶어 한다. 그래, 남자가 대개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말자.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을 어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길거리에서 헌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강렬한 사람, 즉,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 쉽다. 여자들은 헌팅하는 남자에게 이 사람 또 어디서도 수없이 이러고 다녔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 헌팅으로 시작된 관계는 기본적인 불신이 뿌리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픽업 아티스트로 성공하려면 이런 생각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여자들은 느낀다. 헌팅 기술이 내게 안 먹히면 다른 여자에게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헌팅하는 남자를 경계하는 것이다. 아무리 순진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다. 남자의 본명, 나이, 직업, 배경과 같은 정보들을 남자의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자에게 정체불명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소개팅이나 중매로 만나도 진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오다 가다 만난 남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나? 헌팅하는 남자에 대해 여자가 얼마나 경계하는지는 아래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겠다. 지하철에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헌팅해서 분위기 좋았다는 그는 자신의 뒷조사를 하는 그녀에게 무척 화가 나 여성들의 공감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자들의 공감은커녕 구박만 들었다. 여자가 헌팅 따위를 하는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사실 상대 여자는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고 만나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이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한 것이다. 여자의 입장에선 바보 아니고서야 당연한 과정이다. 내 뒷조사한 헌팅녀 정말 찾아가서 깽판 치고 싶네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귀엽고 띵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따라가 결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서로 문자와 통화를 하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날 그 여성분은 자신의 졸업한 제자 21살 대학생과 약속이 있다며 괜찮으면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한테서 중간중간 문자가 오더군요. 헌팅녀 부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누구 아세요? 마이너스 제가 공공기관에 있거든요. 헌팅탐아 저는 그분 몰라요. 전 산하의 공기업에 있어요. 헌팅녀 같이 있는 제자가 선생님 회사랑 같은 전공인데 관심이 있대요. 정확히 어디예요? 마이너스 여기서 이미 느낌 오더군요. 이 여자 지금 나 뒷조사하는구나. 여튼 볼일 보고 늦게 도착하니 제자분이 이것저것 묻더군요. 이전에 방송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예요? 뭐 했어요? 어디 있어요? 검색해보니 없네요. 등등.